완주 들녘. 새벽 물안개가 논두렁을 감쌉니다. 삶은 조용한 강처럼 흐르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데려옵니다. 행복은 밖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성으로 인내로 매 순간 쌓아 올리는 것. 박진엽 35. 굳은 손 넓은 어깨. 해 뜨기 전이면 벌써 낫을 들고 논을 돕니다. 이유화 32. 맑은 눈 낮은 목소리. 부엌과 텃밭이 그녀의 손끝에서 살아납니다. 아들 박준 8살. 인사성 밝고 조용히 아버지 옆을 지킵니다. 해 진녘이면 세 사람은 한옥 처마 아래 둘러앉습니다. 김이 오른 갓 지은 쌀밥. 웃음소리가 장독대 사이로 번집니다. 이게 행복이지.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한 글자 변수를 품습니다. 초가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먼 데서 우르릉. 진엽은 서둘러진 볕단을 짊어지고 나무 다리를 건넙니다. 빗발이 굵어지고 발바닥이 미끄러집니다. 쿵 등과 어깨로 바닥을 친 소리. 빗물과 흙탕이 함께 튀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 진엽을 부축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한이는 맥을 짚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누워 계셔야 하오. 다리가 쉽지 않겠소. 그날 밤 등잔불이 작은 떨림을 만들었습니다. 유화의 손이 떴습니다. 젖은 수건을 짜서 남편의 이마를 닦습니다. 주는 낮게 부릅니다. 아버지, 돌아오는 건 거친 숨소리뿐. 다음 날부터 집안의 모든 짐이 유화의 어깨로 이동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약을 다리고 이른 새벽엔 장으로 나가 채소를 팔았습니다. 주는 집을 지키며 아버지 옆을 닦아 주었습니다. 처음에 유화는 말수가 많았습니다. 당신 죽 끓였어요. 조금만 드세요. 주나 불씨 조심하고. 그렇게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약값은 줄줄 샜고 올해 벼는 장맛비에 입이 상했습니다. 저녁마다 유화의 옷등판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마루에 털썩 앉아 한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그때 장터에 낯선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류강석 38. 행상. 고운 말씨 깔끔한 옷차림. 그는 유화의 상에 서서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손이 부지런하시네요. 채소가 보기만 해도 싱싱합니다. 말은 가볍고 미소는 쉬웠습니다. 유화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잠깐 마음이 누그러지는 느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등잔 아래 누운 남편의 마른 숨과 창호지를 긁는 풀벌레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답답함이 가슴을 밀어 올렸습니다. 강석의 고든 등 온기 있는 목소리가 잠시 스쳐갔습니다. 유화는 깜짝 놀라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나는 아내다. 엄마다. 그럼에도 생각은 가늘게 스며들었습니다. 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엄마가 장에서 더 늦게 돌아오고 웃음이 줄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는 장에, 진엽은 창밖을 오래 보았습니다. 묻지 않으면 부서질 것 같아 묻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강석은 점점 대화를 늘렸습니다. 먼 길 얘기, 돈이 생기면 쉬워지는 삶 얘기, 같이 가면 넉넉해질 수도 있지요. 그의 말은 부드러운 실 같았습니다. 유화의 마음을 천천히 감아 올렸습니다. 이른 비가 내리던 날 강석은 얇은 비단 손수건을 유화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런 분은 이보다 나은 대접을 받아야죠. 짧고
달콤한 말.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유화는 말없이 밥을 푸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엽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했습니다. 내일 추울 거야. 얇게 입지 마. 짧고 조용하게. 밤은 길어졌습니다. 기침 소리, 양 냄새, 작은 집의 눅진한 공기. 유화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어 앉았습니다. 강석의 말들이 물방울처럼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삶이 두 갈래로 갈라져 보였습니다. 한쪽은 병든 남편과 어린 아들, 작고 느리고 무거운 집. 다른 한쪽은 장터 너머의 길, 빠르고 화려하고 가벼워 보이는 약속. 새벽종이 멀리서 울렸습니다. 아직 누구도 모르는 선택이 유화의 가슴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길어졌습니다. 장독대 사이로 빗물이 흐르고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유화는 새벽마다 짐을 지고 장으로 나갔습니다. 집을 나설 때마다 문지방이 묵직하게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장터 초입. 류강석은 늘 같은 자리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그는 말없이 바구니를 들어 올려주고 좋은 값에 사주었습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따뜻한 차라도. 낮고 부드러운 말. 유화는 고개를 젓다가 결국 끄덕였습니다. 찻집 유리창 너머로 빗줄기가 사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석은 먼 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가를 따라 내려가는 배, 넉넉한 객주,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따뜻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 유화는 말없이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오래 굳어있던 마음을 느슨하게 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지칠 때가 있어요. 강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버텨왔죠.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안쪽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진엽은 베개, 모서리에 팔을 괴고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이 어땠어? 그의 목소리는 얇았지만 매끄러웠습니다. 유화는 짧게 대답하고 불을 살폈습니다. 주는 아버지 곁에서 쌀뜨물을 버리고 작은 냄비에 죽을 올렸습니다. 불길을 너무 세게 올려 바닥이 눌어붙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진엽은 웃었습니다. 괜찮아. 다음엔 물을 조금만 더. 짧은 칭찬과 짧은 조언. 집은 그걸로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유화는 대청마루 끝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면 강석의 목소리가 바람결처럼 스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러나 생각은 담장을 돌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요즘 장터에 새로운 행상이 말이야. 담 너머로 낮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주는 뜻을 모르면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괜히 문지방을 몇 번이나 쓸고 또 쓸었습니다. 비가 그친 날 유화는 장을 일찍 마쳤습니다. 오늘은 곧 돌아가야 해요. 그녀가 일어섰을 때 강석은 얇은 비단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지 봉투에 곱게 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자꾸 흩어지시니까. 유화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석이 조심스레 그녀의 손바닥에 올려놓자 굳게 다물었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접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녀는 비녀를 장롱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덜컥 닫히는 소리가 마음까지 울렸습니다. 진엽은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왔어.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에게 물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책 한 페이지만 읽어줄래? 준은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낱말이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며칠 뒤 바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강석은 장터 끝 비탈길에서 유화를 기다렸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는 짐의 한쪽을 나눠 들었습니다. 멀리 가본 적 있나요? 아니요. 멀리 가면 사람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발자국 2개가 진창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저녁집은 더 조용했습니다. 준이 어설픈 손으로 물을 썰었습니다. 칼끝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톡톡 났습니다. 진엽은 누운 채 자세를 바꾸려다 잠시 숨을 고르며 벽을 짚었습니다. 준아, 힘들면 잠깐 쉬어. 아이의 이마에 맺힌 땀이 번졌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오기 전에 끓여 놓을래요. 그날 유아는 늦었습니다. 문살에 이슬이 맺히고 방 안의 등잔이 2번이나 꺼졌다 다시 켜졌습니다. 준은 마루에서 졸다 결국 아버지 발치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진엽은 아이의 어깨에 이불 끝을 끌어다 덮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문장들이 가슴에서만 맴돌았습니다. 한밤중 빗방울이 다시 창호지를 두드릴 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유화의 어깨에는 낯선 향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루턱에 잠깐 멈춰 섰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사이에 말이 떠올랐다가 곧 가라앉았습니다. 춥지?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유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유화는 일을 더 많이 잡았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거들고 밭을 도와주고 장에서는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집에서는 더 적게 말했습니다. 준은 더 많이 배웠습니다. 불을 살리는 법, 쌀을 씻는 순서 환기를 시키는 시간. 그는 메모처럼 머릿속에 단단히 묶어 두었습니다. 장터에서는 강석이 점점 거리를 줄였습니다. 이번 겨울 물건이 많이 돌아다니겠어요. 논두렁은 얼고 장사는 따뜻한 데서 해야죠. 그의 말마다 유화의 마음은 비 오기 전의 흙처럼 물기를 머금었습니다. 밟으면 자국이 깊게 남는 그런 흙. 어느 날 비가 그치고 바람이 깨끗해진 오후 2 사람은 장바닥 한쪽 그늘에서 국수를 나눴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강석의 손등이 유화의 손등을 살짝 스쳤습니다. 유화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그러나 분명히 선을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해질녘 유화는 달리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준이 기름종이를 접어 등잔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다. 아이는 반가워 뛰어왔고 진엽은 눈빛으로 그 반가움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묵음의 기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부서지지 않게. 밤 유화는 장롱 속 비녀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문살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태껏 어깨로 떠받쳐온 날들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강석은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다시 올 겁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같다면 같이 갑시다. 그의 말은 하나의 약속이자 하나의 유혹이었습니다. 유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산등성이 위로 노을이 번졌습니다. 붉고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색깔이 사라지고 나면 깊은 어둠이 온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릉덩이에 비친 하늘을 밟지 않으려 돌아서 갔습니다. 문을 열면 준의 발소리, 진엽의 얕은 기침, 솥 뚜껑이 미세하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맞이해 줄 것입니다. 그 소리들은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붙드는 것과 이끄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유화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한쪽에는 작은 집의 미약한 불빛이, 다른 한쪽에는 장터 너머의 긴 길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새벽달기 울었습니다. 결정은 아직 말로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아주 적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는 지고 달은 늦었습니다. 주는 죽을 듯아 몇 번이나 불을 낮추었습니다. 뚜껑이 자꾸만 달그락거렸습니다. 먹자. 진엽이 먼저 말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조심스레 그릇을 건드렸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다 비웠을 때까지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닭이 한 번 울고 바람이 낮게 지나갔습니다. 유화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장롱에서 접어둔 옷을 꺼내며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비단 비녀. 한지 봉투를 다시 열었다 닫았습니다. 장터 어귀. 류강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다 올 겁니다. 그때 같이 가요. 그는 오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짐의 한쪽을 들고 발걸음을 먼저 떼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화는 대문턱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얕은 기침 소리와 아이의 책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면 발이 묶일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들고 곧장 걸어 나갔습니다. 진엽은 누운 채 창호지 너머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가슴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춥다. 그는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길은 길었습니다. 강을 따라 내려가고 역마차를 갈아탔습니다. 장터보다 더 큰 장터, 더 번쩍이는 간판 사람과 소리와 냄새가 뒤섞인 거리. 강석은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쉬세요. 내일은 구경시켜 드릴게요. 따뜻한 차, 부드러운 이불, 그리고 가벼움이라는 낯선 감각. 유화는 그 가벼움 위에 조심스레 몸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비단옷이 걸린 상점향 냄새 나는 찻집 좁은 골목 끝에서 터지는 웃음. 강석은 칭찬에 능했습니다. 걷는 모습이 단정해요. 손이 예뻐요. 짧은 말들이 그날의 색을 바꾸었습니다. 밤이면 창문 박등이 휘황했습니다. 유화는 베개에 얼굴을 반쯤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집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엔 달콤했고 곧 멀고 이윽고 희미해졌습니다. 그 사이 완주의 작은 집은 새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주는 새벽에 물을 길어오고 쌀을 씻고 불을 지폈습니다. 김이 오르면 아버지에게 먼저 그릇을 가져갔습니다. 오늘은 어떤 글자를 배울까? 진엽은 누운 채 손가락으로 허공에 획을 그었습니다.
SJR. 주는 그 획을 눈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배움은 느렸지만 곡간의 쌀처럼 하루하루 쌓였습니다. 비가 오면 처마 끝 그릇을 바꾸어 달고 해가 나면 이불을 마당에 널었습니다. 이웃이 고구마 몇 개를 놓고 가면 주는 예를 갖춰 절을 했습니다. 작은 집은 아이의 걸음으로 버텼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강석의 방에 낯선 웃음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온 젊은 여자. 연안분 반짝이는 비녀 웃을 때 눈꼬리가 날카롭게 접혔습니다. 이쪽은 손 볼 일이 많을 때 도와주는 분. 강석이 슬쩍 말끝을 흐렸습니다. 여자는 유화를 훑어보고 어깨를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저분이요. 한 번 고개를 갸웃했을 뿐인데 그 표정에는 많은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강석이 말했습니다. 손님이 왔으니 뭐라도 좀. 그의 말은 명령과 부탁 사이를 걸었습니다. 유화는 부엌을 챙겼습니다. 칼, 도마, 국물, 불. 익숙한 일, 그러나 낯선 냄새 속에 익숙함이었습니다. 여자는 한쪽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보다가 수저를 들어 한 숟가락 뜨고 멈췄습니다. 이 집 늘 이렇게 먹어요. 짧은 말, 얕은 웃음.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강석은 굳은 미간으로 유화를 보았습니다. 좀 더 정성껏.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얇게, 그러나 분명하게 살을 스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여자는 더 자주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커지고 향냄새가 진해지고 유화에게 건네지는 말들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거 치워요. 거긴 아니고. 정말 어느 날 여자가 방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이 집 공기가 답답해요. 창문 좀 크게 열어봐요. 유화가 창문을 여는 사이 그녀는 비녀를 흘끗 보며 웃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꽂는데 유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손등에 얹힌 그 웃음의 무게를 그냥 조용히 견뎠습니다. 밤 강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밤도 그 다음 밤도. 대신 새벽 무렵 웃음을 머금은 채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요즘 손님이 많아서. 그는 핑계를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유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내린 채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완주의 집. 그날 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지붕이 우지끈 소리를 내고 문살이 덜컥거렸습니다. 주는 이불을 움켜쥐고 깼습니다. 아버지 괜찮다. 진엽은 벽을 짚고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바람이 가면 새벽이 오지. 그는 아이의 손을 잠깐 잡았다 놓았습니다. 짧고 단단한 온기. 도시의 어느 아침. 강석이 젊은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아니라 같이 지낼 사람이다. 그 말은 문턱을 전전치 넘자마자 방 안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방을 둘러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만 잘 만들면 되겠네요. 그녀는 유화를 향해 웃었습니다. 웃음 아래 얕은 경멸이 깔려 있었습니다. 밥 잘하시죠? 점심상. 유화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칼끝이 도마를 일정한 박자로 두드렸습니다. 국물이 끓을 때 그녀는 한 번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상 위에 놓인 그릇들. 젊은 여자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이 정도. 한마디로 평을 끝냈습니다. 강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청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소란이야?
그의 말은 유화를 향하지 않았지만 유화의 어깨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석이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그만 나가요. 말은 짧았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여긴 자리가 정해졌어. 유화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비단비녀 얇은 옷섭 접어두었던 꿈. 그녀는 한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에는 변명도 울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끝이 있었습니다. 문을 여니 바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골목이 좁고 길었습니다. 발자국이 스스로의 소리를 냈습니다. 세상이 아직 밝은데 그녀의 발밑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 시각주는 한 권의 책을 덮고 불을 끄려 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우물에 얼음 얼까요? 아직은 아니다. 진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 물 2동이면 충분해. 아이의 고개가 크게 끄덕여졌습니다. 둘의 하루는 그렇게 다음 날을 약속했습니다. 밤길. 유화는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무너지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허기가 배를 긁었고 수치가 등을 밀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걷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한 번만 묻고 대답은 길이 대신했습니다. 멀고 조용하고 그러나 분명한 길, 돌아가는 길. 초겨울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갈대가 엎드리고 녹물 자락이 얇게 얼었습니다. 유화는 기슭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돌다리, 느티나무, 오래된 우물. 마을의 풍경이 차례로 나타났다가 조용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대문 앞. 그녀는 보퉁이를 내려놓고 2번 아주 약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그릇 부딪는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잠시 후 낮은 기침. 그리고 들어와. 짧은 한마디가 바람보다 먼저 마루를 지나왔습니다. 유화는 문턱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방 안에는 얕은 등불 누운 남편 곁의 아이. 그녀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약다리며 말은 적게 하겠습니다. 진엽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꾸짖지도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한번 눈을 감았다 뜨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응답이면 충분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유화는 광옆 작은 방에 자리를 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스스로의 심장이 붙잡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깊게 들이쉬었다가 아주 천천히 내보냈습니다. 다음날 할 일을 속으로 세웠습니다. 마당 쓸기, 솥 손보기, 이불 말리기, 약초 다지기, 새벽. 장독대 뚜껑에 하얀 서리가 앉았습니다. 유화는 빗자루를 쥐고 마루 끝에서부터 먼지를 몰아냈습니다. 우물에서 2동이 물을 길어다가 솥에 올렸습니다. 쌀을 씻는 손길이 조심스러웠고 불길은 낮게 단단했습니다. 준이 문틈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눈동자가 조심히 움직였습니다. 물 더 들까요? 아이의 목소리는 얇고 공손했습니다. 고맙다. 유화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이의 발자국이 마루에 둥글게 찍혔습니다. 아침이 지나면 빨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냇가 돌다리 아래에 옷을 풀어 펼쳤습니다. 비누 대신 재를 풀어 문지르고 얼음물에 서둘러 헹궜습니다. 손등이 얼어 감각이 무뎌질 때마다
그녀는 괜찮다를 마음속에서 꺼내 덮었습니다. 점심 무렵 유화는 진엽의 등과 다리를 따뜻한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말없이 일정한 속도로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게. 진엽은 한 번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 아프다와 수고했다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상은 달라졌습니다. 반찬은 검소했지만 짱이가 덜했고 죽의 농도는 더 부드러웠습니다. 주는 어색하게 숟가락을 들었다가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진엽은 그릇을 비우고 낮게 말했습니다. 먹었다. 그 말이 칭찬이자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며칠째 눈발이 흩어지는 동안 집안의 순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 뜨기 전 유화가 불을 살리고 해가 기울면 준이 마당을 쓸고 등불이 흔들리면 진엽이 아이에게 글자를 눕혀 가르쳤습니다. MPH. 아이의 입모양이 천천히 모양을 익혔습니다. 이웃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우물가에서 들리는 낮은 말. 돌아왔대. 그 집은 어찌 되려나. 유화는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리를 곧게 숙이고 바가지를 들어 물을 나르며 다음 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장롱 깊숙이 비단 비녀가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화는 그 비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가볍고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장터의 헌장신 앞에 서서 비녀를 내놓았습니다. 값은 크지 않았지만 그 돈으로 파스를 사고 침약 냄새가 옅은 약을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 손이 가벼웠습니다. 대신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녀는 굴뚝 틈을 막고 지붕 새는 곳에 헌천을 덧댔습니다. 비가 들던 골방의 볏짚 깔개를 새로 얹었습니다. 밤이 오면 진엽의 발끝에 따뜻한 물을 담은 대야를 놓았습니다. 잠깐만. 그녀가 한마디 하면 진엽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주는 엄마를 멀찍이서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어 발을 옮기다가도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가늠하듯 멈췄습니다. 어느 날 그는 컵에 따뜻한 물을 받아 엄마 쪽으로 밀었습니다. 유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셔요. 아이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컵에 여러 계절의 말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세 사람의 숨이 한방 안에서 서로를 덮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습니다. 대신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불씨 터지는 소리, 약 다리는 소리, 아이의 공책 넘기는 소리, 그리고 가끔 진엽이 아주 낮게 내는 괜찮다는 소리. 첫눈이 제대로 내리던 날, 유화는 문틈에 바람막이를 덧댔습니다. 솥뚜껑에서 흰 김이 힘있게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상을 차려 침상 옆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진엽은 숟가락을 반쯤 들고 잠시 그녀를 보았습니다. 따뜻하네. 한 줄의 문장이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유화는 광옆 작은 방에서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손등에 거친 살결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돌아온다는 건 말로가 아니라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는 일이라는 걸 다시 배웠습니다. 새벽닭. 그 소리가 멀리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오늘도 쓸고 두고 말리고 끓일 것입니다. 말 대신 행동이 길이 되는 날들이 이 집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쌓일 것입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지붕 위에 남은 흰 자락이 햇빛에 천천히 꺼졌습니다. 마당의 물자국이 말라가고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침.
유화는 종지에 소금을 풀어 배추를 절였습니다. 작은 항아리에 마늘과 생강을 다져 넣고 젓갈을 아껴 한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김치가 익어가는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주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두 동이를 번갈아 들 때마다 팔에 작은 힘줄이 솟았습니다. 넘치지 않게. 진엽이 누운 자리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동이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물결이 그릇의 가장자리를 닿았다가 조용히 멈췄습니다. 해가 조금 더 오른 뒤 유화는 마당 한쪽에 파 모종을 한 줄 심었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 깊이, 한 뼘 강역, 흙을 덮고 손바닥으로 다독였습니다. 버텨라. 입 밖으로 새어나온 한마디가 흙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점심죽의 농도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바닥에 눌지 않았고 숟가락이 자연스레 걸렸습니다. 준이 먼저 아버지 쪽으로 그릇을 밀었습니다. 진엽은 반쯤 몸을 일으키려다 입에 땀이 맺혔습니다. 유화가 베개를 두 겹으로 받쳤습니다. 잠깐만. 그녀의 손이 등과 어깨를 동시에 받쳤습니다. 진엽이 숨을 고르고 한 숟갈 떴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작은 승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오후 이웃 김씨가 장독대 앞에 서성이다가 소리쳤습니다. 고춧가루 조금만 빌려요. 유화가 문턱을 지나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김씨는 받으면서 눈을 잠깐 내리깔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짧은 말. 불쑥 나온 온기가 뒷마당까지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주는 공책을 펴고 글씨를 따라 썼습니다. M, 바깥선 안쪽선. 좋아. 진엽의 눈빛이 한 박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준이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늘어난 웃음.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밤 바람이 문틀을 건드렸지만 덜컹거림은 어제보다 적었습니다. 낡은 틈새에 덧댄 천이 제 몫을 했습니다. 약탕기에서 김이 나왔고 방 안은 쑥 냄새로 천천히 가득 찼습니다. 진엽은 약을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유화가 이마를 손바닥으로 덮었습니다. 열이 아주 조금 내렸습니다. 이틀 뒤 비탈길 아래에 얼음이 녹았습니다. 마당의 파 한 줄기 끝에서 연두빛이 돋았습니다. 손톱만 한 새 잎후 유화가 무릎을 굽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숨이 길게 나왔다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살아있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준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점심상에 작은 변화가 더해졌습니다. 무채에 참기름 한 방울, 마른 김 한 장을 불에 살짝 쪄 고소한 냄새를 냈습니다. 진엽은 두 번째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맛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먹었다에서 맛있다로. 한 글자의 차이가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저물녘 준이 아버지 옆에서 책을 읽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겨울에 뭐 했어요? 진엽이 먼 곳을 보듯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 오면 논두렁 길이 더 잘 보인다. 발자국이 길을 알려주지. 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단지 눈길이 아니라 지금의 날들에 대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사이 비가 아닌 고요가 지붕을 때렸습니다. 유화는 광 옆 작은 방에서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았습니다. 손등에 거친 살결이 조금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쌓은 하루가 처음으로 그녀 자신을 가볍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화는 장터에 나가 오래된 비녀를 팔아 받은 잔돈으로 진엽의 다리를 감쌀 붕대와 파스를 더 사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우물가에서 만난 할머니가 슬쩍 물었습니다. 추울 텐데 잘 지내지? 유화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잘 지냅니다. 대답은 짧았지만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낮 진엽이 갑자기 기침을 길게 했습니다. 가슴이 막히는 소리에 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화는 대야의 따뜻한 물을 받아 등과 가슴을 찜질했습니다. 허브 달인 물을 조금씩 떠먹이며 손바닥으로 숨결에 박자를 맞췄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기침이 잦아들었습니다. 고맙다. 진엽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불을 지나 바닥까지 따뜻하게 내렸습니다. 저녁 상을 물린 뒤 세 사람은 잠깐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파 한 줄, 참기름 한 방울의 향, 그리고 내일 할 일, 쓸고 말리고 끓이고 배우고. 작은 것들이 내일을 만들었습니다. 첫 별이 떠오를 때 진엽은 아주 천천히 몸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유화가 등을 받쳤고 준이 베개를 더했습니다. 세 손이 잠깐 겹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둠은 깊었지만 집 안 어딘가에 아주 작은 불씨가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불씨는 바람에 꺼지지 않았고 숨에 따라 살짝살짝 밝아졌습니다. 완주장터 맞은편 골목, 톱 냄새가 베인 낮은 지붕 아래 목수 임남수가 삽도와 대패를 정리했습니다. 45. 손재주는 좋았고 눈길은 자주 밖을 향했습니다. 아내 백미아의 42. 말수가 적고 움직임이 반듯했습니다. 아침이면 장작을 패고 점심이면 국을 두고 해질 무렵엔 마당을 물로 쓸었습니다. 세월이 그녀의 어깨를 약간 숙이게 했지만 허리는 여전히 곧았습니다. 남수는 저녁이 늦어졌습니다. 술 냄새 낯선 웃음 핑계의 문장. 일이 길어졌어. 손님이 잡아. 말은 다음 날이면 모양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장터 중앙로, 분홍빛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미라 27.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고 고개를 젓는 동작마다 자신감이 번졌습니다. 남수는 대패 손잡이를 놓고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여기 처음 오셨나요? 미라는 어깨를 반쯤 돌려서 물었습니다. 왜요? 짧은 답. 그러나 걸음을 늦추는 데에는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남수는 일을 일찍 접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찻집 창가자리. 손바닥만 한 접시에 경단 하나 두 사람의 웃음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목공이라면서요. 손이 반듯하네요. 당신은 눈빛이 도드라지네요. 칭찬은 빠르고 쉽게 익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집의 등불은 더 늦게 켜졌습니다. 미애는 들기름으로 등잔 심지를 적시고 양초를 아껴 불을 쪼갰습니다. 남수의 그림자는 문턱에서 한번 멈추었다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웃의 말은 짧았습니다. 요즘 그 집 좀. 우물가에서 물이 넘칠 때 사람들의 눈이 살짝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미애는 물바가지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인사만 남기고 등을 돌렸습니다. 어느 저녁 남수는 미라를 데리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잠깐 들를 거야. 손님이야. 미라의 향이 방안 공기를 빠르게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마루를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자리가 좀 답답하네요. 말은 가볍게 떨어졌지만 바닥까지 소리가 닿았습니다. 식탁. 미애는 나무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된장국을 반 그릇씩 따랐습니다. 미라는 숟가락을 들어 한 번 입술에 닿기도 전에 내려놓았습니다. 짠맛이 덜하네. 그 말에는 취향보다 지시가 많았습니다. 남수는 눈썹 사이를 좁혔습니다. 좀 더 신경 쓰지. 그의 시선이 미애의 손등에 꽂혔습니다. 미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 밥공기를 정가운데로 옮겼습니다. 그 동작에는 흩어진 감정을 모으는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미라는 더 자주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웃음이 높아지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건 저기 말고 여기. 아니 그릇은 큰 걸로. 사소한 것의 자리를 바꾸는 명령이 집의 중심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밤이 오면 남수는 미라를 역전 찻집까지 데려다주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사라진 것은 돈뿐 아니라 집의 천이기도 했습니다. 미애는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먼지와 낙엽을 한쪽으로 모으고 빗자루 끝을 탁탁 털었습니다. 빗자루가 바닥을 스칠 때마다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말 대신 마음을 다잡는 박자. 점심 무렵 미라는 대문에서 크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먹자. 남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미애가 내밀던 도시락 보자기가 공중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보자기를 접어 찬장맨 아래 칸에 넣었습니다. 저녁 미라는 대문턱을 넘자마자 신발을 툭 벗었습니다. 그 신발의 코끝이 마루판을 살짝 긁었습니다. 작은 소음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무려. 짧은 두 글자. 미애는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릇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라는 장롱문을 슬쩍 열어보았습니다. 접힌 이불, 단정한 베개, 그리고 구석에 놓인 오래된 반지꼬리. 이런 건 요즘 안 쓰지 않나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웃음 아래 얕은 경멸이 얹혔습니다. 그날 밤 남수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돈 좀 필요해. 일감이 끊겨서가 아니라 새 공구가 있어야 더 큰 일을 따오지. 말은 더 커졌고 사정은 더 빈틈없어 보였습니다. 서랍 속 봉투가 점점 얇아졌습니다. 미애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쌀을 씻는 물의 탁도를 낮추었습니다. 무채에 소금을 한 꼬집 덜었습니다. 없는 것으로도 버티는 법을 늘렸습니다. 이틀 뒤 남수는 내리마루를 고쳐 입고 나갔습니다. 점심 무렵 카운터에 올려놓은 신용용지가 늘었습니다. 저녁엔 향수가 짙었습니다. 미라의 웃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운 웃음이 오래가기는 어렵다는 걸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남수는 아예 미라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상에 술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먹지. 미라는 술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여기 불빛이 좀 어두워요. 그리고 공기가 무거워요.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촛불이 크게 흔들렸다가 가까스로 모양을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미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호지 아래쪽 틈에 작은 천을 덧댔습니다. 바람이 바로 아픈 데를 치지 않게. 그녀는 자기 몫의 일을 했습니다. 눈길도 말도 낮춘 채로 이웃의 아이가 담장 너머로 속삭였습니다. 저 집 손님이 늘었대. 손님이면 손님이지. 어른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닌 것 같아.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확신. 소문은 늘 그런 온도로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고 집안의 등불이 더 낮아졌을 때 미애는 바늘에 실을 끼웠습니다. 낡은 앞치마에 헤어진 끝을 한 땀 한 땀 다시 이어 붙였습니다. 바느질 자국은 밖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제 기능을 되찾았습니다. 남수는 미라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사진 속의 음식 밝은 조명 반짝이는 접시. 그의 웃음은 화면의 밝기에 맞추어졌습니다. 집 안의 그릇은 소리를 줄였습니다.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새벽녘 미애는 우물에 첫 물을 길었습니다. 찬물이 바가지를 울렸습니다. 손끝이 시릴 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백미애. 부르기만 해도 버틸 힘이 아주 조금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남수의 일감은 잠깐 늘다가 약속처럼 다시 줄었습니다. 큰 소리로 받아온 주문은 계약서로 바뀌지 않았고 계약금으로 들어온 돈은 영수증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미라는 그때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곧 돌아와요. 그 말의 끝에는 당신이 채워야 해요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문풍지가 다시 덜컹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촛불이 흔들리다 꺼졌습니다. 잠깐의 어둠. 그러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불씨를 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완주에 또 다른 집. 작은 파 한 줄이 눈 속에서 자세를 고쳐 새듯 이 골목의 한 여인도 자리를 낮춰 버텼습니다. 두 집의 시간은 만나지 않았지만 서로의 그림자를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웃음의 톤도 달라졌습니다. 장터의 소문은 더 짧아지고 빛 장부의 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임남수의 주머니는 가벼웠습니다. 공구 값을 메우고 술값을 메우고 남은 것은 영수증과 한숨이었습니다. 미라는 말했습니다. 요즘은 재미가 덜하네. 그녀의 눈가에 실층이 얕게 번졌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대로. 남수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끄덕임이 클수록 지갑은 더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정고의 햇빛이 골목을 흘러갈 때 미라는 대놓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사줄 건데요? 남수는 잠깐 웃다가 말끝이 공중에서 부서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순간 미라는 부채를 접었습니다. 그럼 그때 봬요. 발뒤꿈치가 가볍게 돌았고 남수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찻집 유리창 너머로 비가 왔습니다. 미라는 다른 남자와 앉아 있었습니다. 더 밝은 옷, 더 빠른 농담. 남수는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습니다. 들어가서 부를 힘도 돌아서 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밤 골목이 조용해지자 남수는 결국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 문살에 맺힌 물방울이 흔들렸습니다. 안에서는 바느질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백미애가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남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가도 되나?
미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옆으로 비켰습니다. 문은 닫히지 않았고 맞아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가 그의 자리였습니다. 첫밤 남수는 부엌 옆 바닥에 누웠습니다. 찬 기운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천장을 보니 그동안 보지 못한 얼룩들이 선명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은 이렇게 버텼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아침 미애는 평소처럼 일어섰습니다. 대야에 물을 붓고 쌀을 씻고 불을 지폈습니다. 남수는 아무 말 없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질이 서툴렀고 먼지가 한 번 더 일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어제 그 여자가 차지하던 리듬 대신 집에 박자를 배웠습니다. 점심 무렵 딸아이가 문틈으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고 눈을 오래 두지도 않았습니다. 공책을 펴고 글자를 따라 쓰다가 틀린 획을 스스로 지웠습니다. 남수는 그 움직임에 조용히 숨을 고르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미애는 밥 공기를 3개 놓았습니다. 말없이 일정한 강역으로. 남수의 수저는 공기 위에서 잠시 떠 있었습니다. 먹어. 미애가 짧게 말했습니다. 명령도 친절도 아닌 한 줄기 사실. 그 사실이 남수의 어금니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다음 날 남수는 일찍 일어나 대문 경첩을 기름칠했습니다. 덜컹거리던 소리가 줄었습니다. 낡은 의자에 다리를 고쳐대고 부서진 바가지를 철사로 묶어 새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집이 시켰습니다. 저녁이면 미애는 감자를 얇게 썰어 지졌습니다. 남수는 소금을 한 꼬집 덜 넣었습니다. 짜면 안 돼. 그가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라 이 집의 혀가 가르쳐 준 간이었습니다. 이웃의 시선은 조금 느리게 변했습니다. 요즘 그 집 덜 시끄럽네. 우물가의 말이 아주 낮게 흘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담장 너머로 말했습니다. 가끔은 돌아온 것만으로 반은한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어느 오후 빗 장부를 들고 온 사내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딱딱한 손가락으로 종이를 두드렸습니다. 약속 날짜가 지났소. 남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만. 보증이 있어 남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로 갚겠소. 사내는 콧소리를 내더니 이번 한 번. 종이 위에 굵은 줄을 하나 더 그었습니다. 그날 밤 남수는 술집을 지나쳤습니다. 불빛이 그를 끌어당겼지만 집 쪽 바람이 더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따라 걸었습니다. 부엌 불을 끄려는 순간 미애가 물었습니다. 손 괜찮아? 못자국 난 그의 손등을 잠깐 보았다가 눈을 내렸습니다. 남수는 대답 대신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철물 소리가 또각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가 글자를 소리내 읽다가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어떻게 읽어요? 남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획을 하나씩 짚어주고 숨을 섞지 않고 발음만 건넸습니다. 아이의 입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잘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필을 깎아 연필꽂이에 곧게 꽂았습니다. 그 행동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말 미라가 골목에 잠깐 나타났다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팔짱, 새로운 웃음. 남수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등이 짧게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한번 고개를 숙인 뒤 그는 마당으로 들어가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밤하늘 별이 드물게 떠 있었습니다. 남수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는 대야를 옮겼습니다. 자리를 바꾸자 불필요한 소리가 줄었습니다. 이 집은 조금 덜 새고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한겨울로 들어서는 길목미에는 지게에 장작을 얹었습니다. 남수가 뒤에서 받쳤습니다. 지게가 기울지 않았습니다. 둘의 숨이 짧게 맞물렸습니다. 말로는 풀 수 없던 매듭이 아주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한 방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공책 넘기는 소리, 약탕기의 숨, 그리고 간헐적인 기침. 남수는 문풍지에 천을 하나 더 덧댔습니다. 촛불이 흔들렸다가 모양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돌아온다는 건 사과가 아니라 손을 쓰는 일이라는 걸. 용서는 날짜가 아니라 반복의 총합이라는 걸. 멀리 완주의 다른 집에서는 파 한 줄이 눈을 견디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한 남자가 부엌불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집의 시간이 서로를 모르게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바람이 얇아졌습니다. 눈자국 사이로 흙이 드러났고 지붕 끝에서 떨어지던 물방울이 드물어졌습니다. 완주의 작은 집, 마당에 파 한 줄이 다시 섰습니다. 연두빛이 조금 더 진해졌습니다. 유화는 손바닥으로 흙을 한 번 더 다독였습니다. 버텨라. 그 말은 이번엔 자신에게도 들렸습니다. 아침 준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유화가 솥을 올리고 진엽이 베개를 받쳐 앉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해가 무릎까지 들어왔습니다. 뜨겁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준아. 진엽이 불렀습니다. 발자국이 길을 알려준다고 했지. 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내 발자국으로 우시장까지 갔다 오자. 아이는 신을 꽉 묶었습니다. 짧았지만 먼 약속이었습니다. 장터 어귀. 아이에게 향하던 시선이 잠깐 멈췄다가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집에 주는 숨을 고르고 된장을 샀습니다. 값을 치르고 고맙습니다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발자국이 스스로의 소리를 냈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진엽이 창문 너머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크지 않은 손짓, 충분한 환영. 전고 이웃 김씨가 빈 그릇을 돌려주었습니다. 사발 안에는 김 몇 장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 김에 구웠어요. 애가 잘 자라네. 말은 짧고 눈은 길었습니다. 유화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새 힘이 조금 더 실렸습니다. 오후 진엽은 마루터까지 나왔습니다. 유화가 겨드랑이를 받치고 준이 발판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문턱에 겹쳤습니다. 바람에 말린 이불 냄새, 양지의 먼지 냄새. 평범한 것들이 다시 제 자리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저녁 죽은 놀지 않았고 무채는 과하게 짜지 않았고 공기에는 쑥향이 얕게 돌았습니다. 진엽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오늘도. 처음으로 오늘도가 붙었습니다. 반복을 알아주는 한 단어. 유화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장터 맞은편 골목. 목수 임남수는 빛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굵은 줄 사이에 얇은 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는 낮에는 대문을, 저녁에는 의자를, 밤에는 부서진 선반을 고쳤습니다. 돈 대신 일이 쌓였고 일이 돈이 되었습니다. 느리지만
틀리지 않은 길, 빚을 받으러 온 사내가 말했습니다. 이번 달엔 좀 나아졌네. 남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엔 더. 말을 길게 하지 않는 법을 그는 배웠습니다. 저녁 미에는 소금 한 꼬집을 덜어넣고 감자전을 뒤집었습니다. 남수가 접시를 받쳤습니다. 손끝에 못자국이 검게 굳어 있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 미애가 말했고 남수는 그 말을 접시에 얹어 조용히 식탁에 놓았습니다. 딸아이는 공책을 펴고 새로 배운 글자를 한 줄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깎아준 연필 끝이 반듯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입 밖에 냈습니다. 남수는 대답 대신 연필 깎기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 행동이면 충분했습니다. 주말 오후 장터 끝에서 미라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옷, 새로운 팔짱, 익숙한 웃음. 남수는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의자 다리에 모서리를 한 번 더 민 다음 장화로를 털어냈습니다. 집이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밤 문풍지에 덧댄 천이 바람을 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숨이 한방 안에서 맞물렸습니다. 미애는 바느질을 마치고 실을 끊었습니다. 딸아이가 웃었습니다. 남수가 등잔을 불어 껐습니다. 어둠은 조용했고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에이, 이른 봄. 시장에 봄나물이 올라왔습니다. 유화는 참기름 작은 병을 샀고 남수는 못한 봉지를 샀습니다. 둘은 서로를 모른 채 같은 노을을 어깨에 얹고 지나쳤습니다. 한 사람은 집의 처마를, 다른 사람은 집의 마루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단어를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완주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진엽은 마루 끝에 앉아 준에게 봄 구름의 모양을 가르쳤습니다. 저건 보자기 구름, 저건 닷구름. 아이의 눈동자가 모양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유화는 대청에 앉아 파 모종 사이의 풀을 골랐습니다. 송그치 잔뿌리를 끊으면서도 뿌리 전체를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려가 한 집을 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학교 끝나고 장에 가서 조금 도울게요. 유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들면 말해. 응. 짧은 약속. 말은 짧고 행동은 길었습니다. 밤 진엽은 한번 크게 기침을 하더니 오래 멈추었습니다. 유화가 다급히 약을 찾고 준이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세 손이 겹쳐졌습니다. 잠시 후 진엽의 숨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괜찮다. 이번엔 진짜로 괜찮아졌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배웁니다. 행복은 선물이 아니라 매일 쌓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배웁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손이 하는 동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배웁니다. 용서는 어느 날의 선언이 아니라 반복의 총합이라는 것을 봄바람이 마당을 지나가고 파 한 줄이 흔들렸다가 더 곧게 섰습니다. 장독대의 뚜껑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두 집의 저녁밥이 김을 올렸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조심스레 그릇을 건드렸습니다. 아이는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불을 낮췄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내일의 일은 계속됩니다. 쓸고 두고, 끓이고 배우고, 다시 또다시 작은 집들은 그렇게 서 있습니다. 바람을 막는 손바닥 밥을 저어주는
손목 연필을 깎아주는 손톱, 그리고 저녁마다 아주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게 누군가 숨을 맞춥니다. 오늘도, 내일도,